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8월 28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다우지수는 160.35포인트 상승한 28,492.27에 S&P 500은 5.82% 상승한 3,455에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39.72포인트 하락한 11,625.34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에 육박하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는데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아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은행주는 줄줄이 올랐습니다. 시티가 1.71% 상승한 것을 비롯해 JP 모건 체이스가 3.3%,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6% 상승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상승했던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알파벳, 애플 등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손을 잡고 틱톡 인수에 나선다는 것을 발표하자 월마트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상승했습니다. 금값은 연준의 2% 이상 인플레이션 용인 발언에도 하락했습니다. 금은 온스당 1% 하락한 1932.6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 중에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해 거래에 나서면서 금값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WTI 원유는 배럴당 0.8% 하락한 43.04달러의 장을 마감했으며 런던의 브렌트유는 배럴당 1.3% 하락한 45.05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목표로 하는 기업, 인텔 이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매출 순위는 8위에 불과하지만 시총은 3위이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미국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시총 1조 달러 돌파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컴퓨터 그래픽 처리를 위한 전용 칩 성능 개선을 위해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게임용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던 칩의 활용성을 AI 분야로까지 확대하면서 인공지능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뛰어들었으며 이후 인공지능이 기업들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GPU의 차기 공급 시장으로 기업용 서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서버 공급이 아니라 서버들의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설계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등 데이터 센터 운영 결과 올해 2분기 사상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게임용 그래픽카드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는 보유 현금을 바탕으로 공격적 M&A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8조 5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고성능 네트워크 기술을 가진 기업 멜라녹스를 인수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용 메인 프로세서를 주로 설계하는 반도체 회사 ARM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ARM 인수 협상에도 난관이 있으며 ARM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소유주가 된다면 이런 모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엔비디아가 ARM 지분을 전량 인수하기보다는 일부분만 인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코스피 지수는 24.87% 하락한 2344.45에 마감했으며 개인은 홀로 4,664억 원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731억 원, 24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종이목재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운수장비, 유통업, 섬유우복, 증권, 철광금속, 우류정밀, 금융업, 건설업 등 순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엇갈렸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800원 하락한 55,6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차 이 세 종목은 하락했으며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카카오, 삼성 SDI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95포인트 하락한 836.40에 마감했으며 개인은 홀로 2,288억 원어치를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63억 원, 85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HLB, 셀트리온 제약, CJENM, SK머티리얼즈 등은 하락했으며 시젠, 제넥신, 에코프로비엠, KMW 등은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예고한 가운데 경제계는 자영업자는 물론 대기업까지 줄도산 위험에 내몰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수출기업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27일 내다봤으며 현재 2단계 거리두기만으로도 기업 매출 4.2%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으며 3단계에 가면 이보다 3배 큰 충격을 받는다고 우려했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며 기업들도 필수 인력만 남아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생산 라인이 멈춰설 우려가 있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촘촘하지 못한 방역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정기석 교수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다가 갑자기 실내외 10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순차적 단계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경제계는 물론 의료계에서조차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의 신중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며 경제 봉쇄령이나 다름없는 극약 처방의 위험성을 강조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가 정작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사회 경제적 패닉이 오히려 증폭될지 모른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도 섣부른 3단계 검토 발언보다 2단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이 시행돼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섣부른 3단계 검토 발언보다 2단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3단계 거리두기가 만약 시행되게 되면은 충격은 3배로 늘 것이고 유한익 정책실장은 3단계 거리두기는 대기업도 못 버틴다며 주요 수출기업 매출이 15%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6개월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종식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 반대의 목소리가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황세훈 위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워낙 강했던 터라 정부가 여론을 무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특정 종목의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발을 공매도의 순기능 및 작동 원리를 오해한 주장이라고 치부해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27일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은 증시가 폭락세를 보인 지난 3월부터 이달 21일까지 개인은 국내 증시에서 37조 1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증시 회복을 견인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조 4천억 원, 12조 9천억 원을 순매도한 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증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도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라면서 개인 투자자가 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이며 우리 증시를 든든하게 받쳐왔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 표명했으며 국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및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폐지까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27일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종합해 공모가를 최종 선정한 뒤 다음 달 1일에서 2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6월 SK팜이 기록한 수요 예측 경쟁률 835대 1을 훌쩍 뛰어넘어서며 업계에 따르면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투자자문위의 이경준 대표는 평소 공모주에 관심이 없던 기관들조차 수요 예측 참여 전략에 대해 묻는 등 분위기가 뜨거웠다며 관련 정보를 정리해 배포했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기업 공개에 많은 투자자가 몰린 것은 물량을 배정받기만 하면 30%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제시한 공모가는 2만에서 24,000원, 증권사들이 평가한 적정 주가는 32,000원에서 33,000원입니다. 공모가 상단 대비 30%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실적이 안정적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기업들의 기업 공개 일정을 연기하고 있으나 모바일 게임을 주력으로 하는 카카오게임즈는 오히려 수혜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 2,030억 원, 영업이익 287억 원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가 없던 전년 동기 대비로 각각 8.2%, 63.7% 실적이 늘었습니다. 또한 SK바이오팜의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청약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거두면서
또 다른 기업 공개 대여로 꼽히는 카카오게임즈에 기관들이 대거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SK바이오팜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 않았던 투자자들도 카카오게임즈의 청약에는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카카오게임즈가 언택트를 대표하는 회사이고 SK바이오팜을 놓친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수요 예측이 흥행했다며 또한 코스닥 벤처펀드가 우대되기 때문에 많은 펀드가 수요 예측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다양한 경제 뉴스 전달해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다들 힘드신데 조금만 힘내시고 하루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